2018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2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읽는 거는 1번보다는 훨씬 쉬웠던 것 같고요. 푸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난이도 자체는 1번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문항 3번을 풀 때 약간 교과 과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근데 복기를 게으르게 받아서 제가 받은 복기는 전부 다 이제 1번하고 3번밖에 없더라고요. 과별로 친학교도 친과도 있고 안 친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읽어보시고요. 잘 읽어서 이 정도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뭐 서울대는 좀 가기 힘들겠죠. 대학을 가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돼요. 앞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기울기 1로 이렇게 커지고요. 한 칸을. 뒷면이 나오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울기 1로 커지고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죠. 3까지. 그 다음에 뒷면, 앞면이니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요 아래쪽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아래쪽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돼요. 뭐 별 문제 없겠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에 대해서 얘가 지금 앞에 것들에다가 뭐 요거를 더한 만큼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보통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엎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을 안 넣네. 예를 들면은 1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해서 0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2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보면 0, 0으로 가서 0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가서 2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가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2가 되나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0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텐데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뭐 2까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있으면 거기다 뭔가를 하나를 붙여가지고 3일 때 가지는 값들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SN으로 가질 수 있는 값들에다가 뒤쪽에 뭘 붙일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n 플러스 1을 생각하면 이쪽에 빈칸이 많아서 Sn 플러스 1을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0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값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S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0으로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질 수 있는 게 뭐 n개에 대해서 그 짓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그 앞에 n번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랑 같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깔게 되고요. 맞죠? n 플러스 1까지 얘를 깔게 되고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가든 하니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SN이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요게 되는 거죠. 요 S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 넓이가 N이니까 요게 N이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 N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전에 있던 집합이랑 같고 이렇게 시작하면 전에 있던 집합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점화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엄청 지저분하던데 저도 이게 지금 풀어놓고 뭐 경우의 수는 원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아까 잠깐 풀어본 건데 뭐 그냥 했어요. 그냥 S1은 0이거나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S2는 뭐가 되냐면 이까지는 사실 직접 세겠죠. 0으로 가거나 0 가고 올라가거나 0으로 가거나 올라가거나 2분의 4라고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겠죠. S3만 해도 이제 직접 세려고 그러면 좀 빡치거든요. 이렇게 0으로 가고 엄청 귀찮은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게 나아요. 이걸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것들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S3을 생각하는 거니까 n이 2가 되는 거죠. n에다 2를 넣으면 n이 2일 때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2분의 5.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5를 더한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2분의 1,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여기다 더한 거 2분의 6, 2분의 8, 2분의 9까지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S4는 n이 3일 때니까 여기다가 2분의 7을 더한 게 되는 거잖아요. 2분의 7을 더한 게 이제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겹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에다가 여기다 2분의 7 더한 거는 2분의 7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2분의 7 더한 거는 얘랑 겹치니까요. 여기다 2분의 7 더한 거 2분의 10 거기서 뭐 2분의 16까지 그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생각보다 금방금방 늘어서 제가 풀기로는 35가 나왔어요. 그냥 다 나열했고요. 면접할 때 하고 있으면 좀 한심하겠죠. 교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나열할 때까지.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해요. 뭐 아마 이걸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교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겠죠. 야 그만해라 했을 것 같긴 해요. 한 5 정도만 물어봐도 귀여울 텐데. 넘어갑시다. 요게 이제 교과 과정을 조금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시행을 하는데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 뭐 예를 들면 3분의 1 확률로는 1로 오고요. 3분의 2 확률로는 1로 와요.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이걸 하고 뭐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떤 또 시행을 해가지고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6이 나오고 이때는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이 뭐 9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확률이 그 x라는 확률 변수를 꺼냈을 때 그 평균이 6이고 3분의 2 확률로는 그 평균이 9가 되는 어떤 시행을 하면은 이 전체 평균이 약간 뭐 가중 평균 이런 의미로 3분의 1 확률로는 얘가 나오니까 둘이 곱해서 뭐 2, 3분의 2 확률로는 얘가 나오니까 둘이 곱해서 6. 그래서 이제 평균이 8이다. 뭐 그냥 6과 9의 1대2 내분점 이런 걸 생각해서 평균이 8이다라는 게 거부감이 들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럴듯하죠, 맞죠? 괜히 3분의 1, 3분의 2라고 하니까 더 헷갈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확률로는 평균 4인 시행을 하고 뭐 2분의 1 확률로는 평균 8인 시행을 한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6이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 과정이 교과 과정이 아니라서 뭐 결합 확률 분포 같은 얘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교과 과정 위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뭐 서로 그냥 물고 빨고 하는 거니까 뭐 교과 과정에 잘 맞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몰라요. x의 기대값을 2n이라고 할 때 2의 11을 구하래요. 일단은 이 원을 구해보시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갈 확률이 0으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가서 2분의 1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x1인가 표현이? x네. x는 0이거나 2분의 1인데 그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이죠. 일단은 재미로 하나 더 구해볼게요. 뭐 점화식으로 풀 거니까 얘는 필요 없긴 한데 2일 때는 이렇게 0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0으로 가서 2분의 1이 나오기도 하고요. 2분의 1에 1 더한 거 2분의 3이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0, 2분의 1, 2분의 3, 2분의 4가 4분의 1씩 나오는 거죠. 4분의 1씩 나오는 거니까 더해서 4로 나누면 되죠. 2분의 2, 4,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어떤 점화식? 뭐 여기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거는 처음에 이렇게 가서 출발하는 거랑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출발하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서 출발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평균은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는 여기서부터 이 평균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2n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닥에다 이만큼을 깔아놓고요. 여기서 얘가 올라가든 뭐 안 올라가든 간에 여기서 얻어지는 넓이, 그거의 평균은 n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n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는 여기서는 평균이 뭐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이 n을 더한 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가 점화식이 어렵지 않은 점화식이 되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했을 땐 4분의 121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계산을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자신 없네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요. 뭐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근데 반대로 또 이거를 그럼 못해도 되냐? 그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풀만하죠. 문제의 난이도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